본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방송입니다. 바람에 날리는 솜털 같은 민들레 홀씨, 해금 연주를 하는 여인과 아늑한 초가의 모습이 사라지고 푸른 산봉우리를 배경으로 타이틀이 뜬다. 사운드멘터리 풍경소리 시즌 4. 자막, 둔탁한 나무에서 만들어지는 마성의 비성. 장인이 톱으로 대나무 뿌리를 자르고 대패로 표면을 깎고 끌과 망치로 두드린다. 장인이 긴 대나무 막대를 화롯불에 대고 살짝 굽는다. 이어서 검정 우측에 꽃 모양이 새겨진 원통의 바닥을 숫돌로 문지른다. 장인이 원통을 바닥에 엎어놓고 바닥면을 숫돌로 문지르며 표면을 부드럽게 한다. 자막, 두 줄의 현이 만드는 다채로운 선율. 술이 찾아 떠나는 16번째 이야기. 충청북도 영동. 강줄기 사이 아파트와 건물들로 이루어진 도심의 모습이 펼쳐진다. 나무로 덮인 산들이 도심 속에 부유하게 퍼있다. 원류봉 바위산 자락 위에 누각 하나가 자리 잡고 있다. 바위산 아래 강물이 징검다리 사이로 힘차게 흐른다. 징검다리는 하얀 백설기를 직사 같은 크기로 잘라놓은 것처럼 일정한 간격을 두고 흐르는 물살을 견디며 단단하게 붙어있다. 징검다리를 건너던 사람들이 원류봉의 풍광을 사진 찍는다. 험준한 바위산에 폭포가 흘러내린다.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는 햇살을 받아 하얀 우윳빛을 뿜어낸다. 장인이 둥글게 다듬은 나무핀에 우치를 한다. 그리고 꽃 모양이 새겨진 대나무통을 세심하게 손가락으로 튕겨본다. 장인이 완성한 것은 해금이다. 타이틀, 사운드멘터리 풍경소리 시즌 4. 한국의 소리를 만든다. 산자락 아래 자리한 난계 박연 선생의 생가. 팔짝 지붕에 안채와 부엌 등이 있는 초가지붕 부속체가 기역자 모양으로 배치돼 있다. 자막, 난계 박연 선생.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국악기를 개량하고 아악을 체계적으로 정리. 우리나라 3대 악성으로 꼽힌다. 자막, 영동 국악체험촌. 숲속의 삼각지붕의 2층 건물 3동이 띄엄띄엄 자리잡고 있다. 국악 누리관 앞에 피금 무늬가 들어간 타악기 모양의 조형물이 눈에 띈다. 십여 명의 연주자들이 연습실에서 지휘자의 지휘에 맞추어 국악기를 연주한다. 드라마 이산의 OST 중 약속 음악이 피리, 가야금, 태평소, 해금 등으로 연주된다. 자막, 난계 국악단. 1991년 창단된 국내 최초의 국립국악단으로 다양한 국악 공연 감상은 물론 국악기 체험도 할 수 있다. 긴 원통의 악기를 가로로 들고 부는 대금 연주자. 기둥과 두 줄을 한 손으로 잡고 수평으로 활을 움직이는 해금 연주자 등등 모두의 표정이 진지하다. 난계 국악단 해금 수석 연주자 정은미 씨. 박연 선생님의 고장이라 각 학교마다 국악 관현악단이 있고요. 일반인들도 국악을 많이 접하고 있어요. 살짝 지붕의 건물로 둘러싸인 주차장에 해금 악기 그림이 크게 그려져 있다. 자막, 난계 국악기 제작촌.
전시실에 울림통 표면이 검정색 갈색인 해금 20여 개가 나란히 놓여 있다. 하남 이성산성 유적에서 출토되어 복원된 타악기인 요고는 가운데가 잘록한 절구처럼 생겼고 둘레의 끈이 팽팽하게 둘러져 있다. 시편의 현악기로 추정하는 가야금처럼 생긴 악기는 지금까지 알려진 유물악기로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한다. 자막, 국악기 제작은 물론 땅속에 묻혀있던 고악기가 부활하는 곳, 제작실에는 망치, 대패 등 악기를 만들고 고치는 데 사용되는 도구들이 종류별로 벽면에 가지런히 걸려 있다. 팔짝지붕 아래 걸린 현판에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19호 악기장 동재 조준석이라고 새겨져 있다. 자막, 해금 제작, 울림통이 될 대나무 뿌리 고르기. 조준석 악기장이 뿌리 부분만 자른 대나무들을 망치로 두드려 본다. 자막, 11남매, 국악인 집안에서 태어나 17살 때부터 국악기 제작의 길에 들어선 악기장. 이제 저는 제작은 이제 집안에서 이제 우리 형제간들이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 저는 막둥이로서 이제 형님한테 전수를 받았는데 1977년부터 지금까지 제작하고 이어하고 있습니다. 해금 뿌리에 고르는 법은 저희들이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거에 보다시피 원이 왼쪽에는 타원형, 이쪽은 원형이잖아요. 저희들은 이제 이 타원형은 소리로 낸다고 하면은 좀 극과 극이에요. 잘난 것은 아주 잘 나는데 또 안 나는 것은 소리가 안 나고, 이 원형은 자연 그대로 잘 납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 원형을 선호하고 있죠. 뿌리는 고를 때. 기복이 심한 타원형 대신 자연 그대로의 음색을 잘 내는 원형을 선택. 그리고 해금 뿌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뿌리 마디가 밑에 부분으로 약 11cm 토막을 내 가지고 뿌리 쪽으로만, 뿌리 쪽이 얼마만큼 많이 박혀 있느냐가 중요하죠. 여기는 이제 갈통이라고 위에 쪽으로는 흔해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해금통. 네, 밑에 이 정도에서 11cm 정도 토막을 내 가지고 제작을 하기 때문에 뿌리가 많이 묻혀 있는 것이 좋습니다. 대나무 통을 잘라 만든 갈통보다 대나무 뿌리를 이용한 원통 해금을 선호. 조준석 악기장이 고른 뿌리가 긴 대나무 원통 2개가 나란히 놓여 있다. 원통의 길이가 2뼘 정도 된다. 제작촌의 검정색 기와 지붕 위로 햇살이 쏟아진다. 샛노란 꽃잎이 한낮의 햇빛을 흠뻑 받아내고 가늘고 여린 하얀 들꽃들은 산들바람에 부럽게 흔들린다. 제작실에서 조준석 악기장이 해금 제작을 위해 톱으로 대나무 원통을 자른다. 색바랜 파란 기계에 원통을 고정하고 국제를 한다. 뿌리가 단단하고 질겨서 잘리는 속도가 더디다. 기계 아래 툭가루가 쌓여간다. 악기장이 입을 꽉 다물고 두 손에 힘을 주며 일을 해나간다. 이마에 주름도 깊게 팼다. 드디어 대나무 원통 뿌리가 잘려나간다. 악기장이 자른 대나무를 들고 꼼꼼히 모양을 살핀다. 자막, 견고한 소리를 위해 최적의 뿌리를 찾는 조준석 악기장. 악기장이 목공끌로 잔뿌리를 제거한다. 톱질했을 때보다 굵은 나무 조각과 가루들이 앉아있는 악기장의 다리로 소복이 떨어진다. 한 뼘 길이 정도 되는 대나무 원통에서 반을 차지하는 뿌리 부분이 잘 다듬어져 가고 있다. 악기장이 잔뿌리를 제거한 대나무 원통을 잠시 내려놓는다. 악기장이 기계에 대나무 원통을 고정한다.
그리고는 끌과 망치를 이용해서 표면을 깎기 시작한다. 자막, 끌과 망치만을 사용 수백 번의 손길을 가하는 명인. 깎인 나무 껍질이 수북이 쌓여간다. 됐어요. 자막, 대나무 뿌리는 제법 울림통의 모습을 갖춰갑니다. 크고 작은 대패들이 벽면 수납 틀에 끼워져 있다. 악기장이 대패 하나를 손에 쥐고 망치로 두드려 나를 손본다. 악기장의 눈빛이 신중하면서도 날카롭다. 이어서 능숙하게 울림통의 표면을 대패로 밀며 깎는다. 이 대패로는 원래는 요즘에는 안 깎은데 여기다가 기계를 대면은 충격에 의해서 나무가 약하죠. 조직이 약해져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수작업을 하려고 이 대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대나무 뿌리는 제법 울림통의 모습을 갖춰간다. 제작소 마당에 하얀색과 노란색의 들꽃이 피어있다. 무성한 꽃밭 사이로 빛이 내리쬐는다. 조준석 악기장이 해금을 들고 횡마루에 앉아있다. 악기 제작 과정은 만들면은 뭐 어려운 일, 힘들고 어렵죠, 항시.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니고 악기를 만들면서 그 악기의 소리의 탄생, 그 과정을 생각하면은 항시 즐겁고 재밌습니다. 샛노란 꽃잎에 하얀 나비가 내려앉아서 꿀을 빨다가 날아간다. 동시에 다른 꽃잎에 있던 꿀벌도 날아간다. 망치 등의 공구가 작업대에 가지런히 놓여있다. 여러 종류의 조각칼이 홈이 좁은 것부터 넓은 것까지 다양하다. 자막, 장비도 잠시 쉬는 시간. 다듬어진 울림통은 그늘에서 5년 정도 건조. 다음은 해금 제작 가운데 속파기가 진행된다. 악기장이 끌로 원통 바닥면을 망치로 두드려 파낸다. 악기장이 기계틀에서 울림통을 꺼내 뒤집어서 안에 있는 나무 조각을 쏟는다. 악기장은 울림통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다시 기계틀에 고정한다. 손잡이를 돌려서 단단하게 고정한 후 끌로 또다시 울림통 안쪽을 파내려 간다. 자막, 해금의 음량과 음색을 좌우할 부분. 자막, 어느 것 하나 여전히 쉬운 과정은 없습니다. 악기장이 울림통 여기저기를 꼼꼼하게 살펴본다. 원형 컵처럼 울림통 속이 깊게 파여 있다. 작업대에 여러 개의 목공 칼들이 놓여 있다. 자막, 다른 한쪽은 마디막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구멍만 뚫어주기. 악기장이 날카로운 목공칼 하나로 울림통 밑바닥에 구멍을 뚫는다. 자, 이것은 뚫어주는 것은 금을 이제 복판을 붙이면 소리가 모아서 일이 나오는 거예요. 악기장이 둥글게 만 사포를 구멍에 넣고 문지른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자 악기장은 사포를 내려놓은 다음 구멍의 앞뒤쪽을 유심히 살펴본다. 이 크기가 크거나 적거나 해서 소리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사람이 들었을 때 제일 아름다운 소리가 들 때는 이 크기가 약 45mm 정도. 악기장이 울림통을 가로로 기계틀에 끼우고 나사를 돌려 가운데 부분에 홈을 낸다. 손가락 하나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구멍이 뚫렸다. 자막, 완성된 울림통은 잠시 새 손님을 기다립니다. 줏대 입죽.
해금에 줄을 얹을 가느다란 대나무. 악기장이 화로를 들고 제작소 안으로 들어온다. 악기장은 줏대가 있는 평상마루에 화로를 내려놓는다. 화로 안의 숯에서 주황색 불꽃이 활활 타오른다. 악기장이 원형기계의 손잡이를 돌려 화로에 바람을 불어넣는다. 자막, 대나무의 뿌리 부분을 약한 불에 살짝 굽는다. 악기장이 오른손으로 원형 손잡이를 돌려가면서 왼손으로는 줏대 뿌리 부분을 화로 위에 대고 살살 돌려준다. 하얀 연기와 함께 작은 불꽃이 튄다. 이번에는 악기장이 분무기로 방금 화로불에 달군 줏대에 물을 착착 뿌린다. 그리고는 홈이 파인 지지대와 삼각 모양의 틀 안에 넣어 수평을 맞춰준다. 혀졌잖아요? 이렇게 혀져 있는 것을 반드시 잡은 거예요. 이제 불로 구워서 더. 악기장이 펴진 줏대를 잡고 수평이 맞는지 보고 또 본다. 다음은 해금 제작 과정 중 오칠하기가 진행된다. 넓은 사발에 검붉은 빛을 띤 오칠액이 담겨져 있다. 악기장이 깎고 다듬은 대나무 원통을 집어들고 붓에 오칠액을 묻힌다. 해금을 제작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울림통 과정을 소리를 잘 나게 위해서는 이제 정성을 그만큼 많이 들여야 하고 또 칠도, 오칠도 아주 중요합니다. 한 번 칠하고 두 번 칠하고 했을 때 그 습도나 모든 것을 잘 맞춰줘서 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오칠을 해놓으면은 속으로 해놓으면서 꽉 물어줘요. 그리고 이 안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나무 그리고 오래 되면 될수록 이 뭐라고 할까 다른 칠하는 것보다도 숨을 쉬어요 같이. 공들여 오칠한 원통에서 갈색윤이 반짝거린다. 재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료는 1년 정도 제재해서 바로 제작하는 것보다도 해를 많이 묵혀가지고 20년, 30년 후에 악기를 만들면은 그 아름다운 소리가 더 잘, 이게 예를 들어 음식을 하면은 바로 해서 먹은 것보다 약간 삭혀갖고 먹으면 맛있지 않습니까? 우리 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막, 복판, 해금통 앞쪽에 오동나무를 덧대 막는 것. 악기장이 반듯한 목공칼로 해금통에 붙인 둥근 오동나무 표면을 깎는다. 검은색 울림통에는 꽃무늬 장식이 들어가 있다. 악기장이 울림통 끝부분과 오동나무 끝이 맞도록 날카롭게 휘어진 칼날로 잘라준다. 오동나무 바닥면도 연필 깎듯 공들여 깎아준다. 악기장이 바닥면을 숫돌로 문지른다. 밀가루 같은 하얀 가루가 날린다. 악기장이 바닥면의 모서리 부분도 문질러서 부드럽게 해준다. 악기장이 손가락으로 바닥을 튕겨보고는 또다시 숫돌로 바닥면을 문지른다. 자막, 너무 두꺼우면 답답한 소리가 나고 너무 얇으면 지나치게 벙벙거리는 소리가 난다. 악기장이 울림통을 돌려가며 손으로 닦고 먼지를 불어낸다. 실이 끼워진 기계가 빠르게 돌아간다. 악기장은 실 받침대 중간쯤에 서서 얇은 실들을 조심스럽게 꼬아준다. 자막, 명주 생사, 필요한 굵기로 만드는 합사. 이제 이렇게 비벼지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 이제 가져오면 한 줄이 돼요. 기계 4군데에서 나오는 줄을 악기장이 도구를 이용해 한데 모으며 천천히 한 발 한 발 이동한다. 두 명의 직원들이 반대편에서 기계의 실을 조정하며 손발을 맞춘다.
악기장이 두 손으로 명주실을 잡고 살살 꼰다. 자막, 방망이에 감아 수증기로 찌기 위한 과정. 악기장이 기계에 끼운 방망이에 명주실을 감는다. 완성 후 끝부분을 손으로 묶어준다. 쪄주는 이유는 이 방망이가 소나무로 돼 소나무의 송진이 코팅이 돼 있어요. 송진이 우러나오는데 수증기로 찌면 열을 가하면은 소나무의 송진이 나와서 이 명주실에 코팅을 해줘요. 악기장이 줄감개인 주화에 명주실을 감는다. 두 개의 주화가 줏대 위쪽에 위아래로 나란히 고정돼 있다. 악기장은 아래의 주화부터 명주실을 단단히 감아준 뒤 위쪽 주화는 반대로 바깥쪽에서부터 안쪽 방향으로 감아준다. 감는 거고요, 안쪽으로. 주추를 끼워서 악기장이 울림통 중앙 홈에 고정핀과 줏대를 끼운다. 줏대에 맞춰가지고 손잡이에 묶어서 악기장이 헝겊이나 매듭 등으로 만든 장식물인 나경을 명주실에 끼운 뒤 울림통 바닥면에 고정한다. 이어서 주화를 돌려가며 명주실을 팽팽하게 당겨준다. 울림통과 줏대, 주화, 그리고 명주실 현으로 구성된 해금이 보기 좋게 완성된다. 말총을 끼면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송진 너무는 우리나라의 전통 악기는 자연의 소재에서 자연의 소리를 내는 그 과정을 전 과정에 화학 재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순수한 자연 그대로 우리 선조님들이 물려줘 가지고 이 악기의 소리도 자연의 소리가 나기 때문에 너무 좋고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싶은 마음은 지금도 있습니다. 예. 악기장이 울림통을 돌려가며 살펴본다. 멋지게 완성된 해금은 어느덧 거치대에 놓여있다. 울림통에 새겨진 무형문화재 제19호 악기장 조준석 낙관이 햇살 속에서 빛을 발한다. 정은미 씨가 작은 상가 앞 의자에 앉아 해금으로 마이웨이를 연주한다. 해금 울림통을 왼쪽 무릎 위에 올려놓은 정은미 씨는 줏대와 현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는 팔을 좌우로 움직이며 연주한다. 자막, 음색이 깡깡하다 해서 붙여진 해금의 또 다른 이름 깡깡이. 하지만 어떤 소리와도 어떤 노래와도 잘 어울리는 다채로운 매력의 악기. 그 줄에 인생을 건 잔, 남은 소명 역시 그 소리를 잘 지켜가는 것입니다.
KTV 국민방송. 지금까지 화면 해설 방송 사운드멘터리 풍경소리 시즌4 충북 영동 한국의 소리를 만든다였습니다.